자, 뭐 이건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스팟 크리에이터 경진대회라고 해갖고 스팟으로 이제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국 본사 그리고 국내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각각 이제 투표를 하셔갖고 저희가 어, 순위를 가려갖고 또 상품도 드리고 하는데요. 어, 5월 24일까지 저희가 작품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드렸고요. 그 이메일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과는 5월 31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일단은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도 역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미국 본사에 있는 전 직원이 다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부러 또 미국에 가장 배점을 많이 준 이유도 이제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를 잘 모르니까 이제 한국에서 누가 출품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인 1표를 행사를 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스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좀 모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출품작을 접수할 때 거기 보면은 이름을 적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닉네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닉네임을 적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출품작들을 이제 공개를 할 때, 심사위원분들에게 공개를 할 때 이름으로 공개를 안 하고 닉네임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뭐 3D 에셋을 예쁘게 올리고 멋있게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지털 트윈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요. 뭐 교육이 됐든 원격 근무가 됐든 아니면 이벤트가 됐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써서 주시면은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미국에다가도 역시 똑같이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짧게도 괜찮고요. 뭐 길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 공간이 어떤 용도인지 그것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마감을 하고 약 일주일 뒤에 결과 발표를 해요. 물론 이제 몇 분이 그 제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둔 이유는 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 인바이트를 만약에 뭐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 정도로 설정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링크가 기한이 만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네버로 링크를 설정을 하셔서 기간 설정을 하셔갖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팟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한 30명 정도를 모집을 해갖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센터장에 이제 이거는 뭐 자격증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수료증이 정말로 뭐 어디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네, 한번 6월 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거와는 별개로 한번 내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갖고 한번 크리에이터가 돼보고 싶다. 혹은 내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갖고 조금 더 내 사업이나 이런 거에 확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스팟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어떻게 이걸 맵을 제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팟의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스팟의 홈페이지고요. 제가 스팟 홈페이지는 지금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공유를 했는데 여기가 클릭이 안 되네.
제가 잘못 썼구나. 잠시만요. 자, 스팟 홈페이지 혹시라도 아직 회원가입, 아직까지 이제 가입을 안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로그인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스팟 홈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스팟은 이제 원격 근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3차원 기반의 어, 게임 중에 이제 심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런 업무계의 심즈다 하면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 요실 웹 배치나 뭐 사용자 화면 배치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에 만약에 컴퓨터를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를 저기 설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혹시 지금 스팟을 아직 가입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해보신 분 계시면은 채팅창에다가 그냥 1이라고 좀 적어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스팟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역시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올려놓은 여기 이 네, 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지금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네, 이런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 이 화면에서 Create Your Own을 클릭을 하셔서, 혹은 아래에 있는 Sign Up을 클릭을 하셔서,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네, 이렇게 이름과 템플릿과 그리고 렛츠 고 버튼이 있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다가는 본인의 성함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팀 이름, 아니면 우리 회사 이름, 학교 이름,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한글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hoose a space는 일단 스팟은 블랭크가 없어요. 백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완전히 내가 창작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이 익스플로어 스팟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오피스, 이벤트, 그리고 펀이었나? 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도 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템플릿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면 살짝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동의, 세 번째 사용동의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렛츠고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네, 스팟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공간으로 접속이 될 거예요. 접속이 될 거고요. 접속이 되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창을 닫아버리면은 모든 게 사라져요. 왜냐면은 회원가입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클레임 어카운트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클레임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구글, MS, 링크드인 이 세 개 SSO,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저 세 가지 버튼이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구글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네이트나 홈메일이나 네이버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 스팟에서 사용하실 암호를 적어 주신 다음에 여기 2번에 있는 사용 동의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 클레임 어카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대화창에다가 1번 한번 적어 주시고요. 제가 뭐 모든 분들을 다 기다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네, 되게 빠르시네요. 네,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네, 제가 걱정 없이 계속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뭐 나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그냥 로그인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셨던 게 있잖아요. 방금 만드신 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오실 때 이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 로그인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가입했던 뭐 구글이든 MS든 혹은 이메일이든 어, 가입을 하셨던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 키를 누르면은 이제 만들어 놓으셨던 계정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단은 최소한 템플릿을 활용한 공간은 만들어 놨으니까 기본 조작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희 그 경진대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 매뉴얼이 있긴 한데 제가 일단 여기 채팅방에서도 하나를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매뉴얼이 자, 매뉴얼을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혹은 홈페이지, 대회 홈페이지 네, 여기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들어오셨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상품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혹은 그냥 한번 내가 내 머리를 좀 더 많이 써갖고 재능을 써갖고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으셨다면은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역시 대회 신청을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스팟에 직접 들어가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스팟은 키보드보다는 마우스 조작이 편리합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키보드로도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하게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겟업타운처럼 X키를 눌러갖고 뭐 의자에 앉거나 모니터를 보거나 그냥 키보드로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마우스가 편하긴 한데 혹시라도 키보드가 더 편하신 분들은 키보드로 접속을 하셔갖고 키보드로 움직이면서도 이게 가능하고요. 마우스로 그냥 짧게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셔서 혹시 지금 이제 스팟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세요.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가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하면은 아바타가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물론 키보드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이면은 화면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가지고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점프가 있어요. 그럼 그 점프라는 게 제자리 점프가 아니고요. 그냥 그 공간으로 그냥 한 번에 순간 이동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채로 또 역시 360도를 돌리면 화면이 360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 X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모바일로도 화면을 360도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로 하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모바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팟에 들어가면은 이제 메뉴가 저렇게 나와요. 상단에 있고 좌측에 있는데 일단 상단에 있는 1번에 있는 저 메뉴들은 설정에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뭐 나에 대한 설정이나 아니면은 게스트에 대한 설정 혹은 게스트 초대 이런 스팟에 대한 설정이 이제 1번에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 2번 패널에는 이제 공간을 꾸미거나 지우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네, 1번 저기 본인 프로필을 누르면은 이제
상태를 표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 꾸미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꾸미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올려놓은 매뉴얼에도 저게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이따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바타 설정은 이제 초대돼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좋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는데, 네, 이렇게 아바타 설정도 할 수 있어서 스팟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설정 등을 통해서 본인의 뭐 티셔츠도 올릴 수 있고요. 나만의 티셔츠도 한번 만들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게 뭐냐면 1번은 이제 아바타 빌더라고 해갖고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고요. 2번은 이제 스페셜 아바타라고 해서 스팟에서 제공하는 아바타만 이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바타 필요 없이 그냥 내 사진이 움직이고, 네,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 게 바로 3번 내 사진으로 아바타 만들기였고요. 자, 그리고 왼쪽은요. 일단 현재 어떤 조직에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홈으로 이동하는 거, 토글맨 메뉴, 빌드 모드, 그리고 5번은 새로운 조직을 추가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역시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팟에 어떻게 이거를 꾸밀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스팟은 이렇게 구조가 처음에 이제 이 오르가니제이션이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스페이스 하나만 제출을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필요시에는 스페이스 2개, 3개를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매뉴얼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일단 이 공간을 꾸밀 때냐 왼쪽에 있는 망치 모드, 망치가 그림이 있어요. 그럼 저 망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팟은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뭐맵 메이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맵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고요. 혹시 그 온라인으로 컬러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컬러링을 만약에 이제 종이책으로 하면은 그 부분을 내가 다 색칠을 해야 되지만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색칠하고 싶은 부위에 그렇게 공간에다가 색깔만 지정을 해서 하면은 그냥 그 공간이 원하는 색깔로 물들이게 되거든요. 스팟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이 에셋 오브젝트들을 가져다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그냥 클릭을 해서 배치만 하면은 그곳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물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으로 해라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사실은 뭐 어떤 공간을 따라서 만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공간이 없어도 그거를 한번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좀 독창적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망치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상단이 바뀔 거예요. 상단에 있는 메뉴가 캠이나 마이크 키는 게 사라지고 저렇게 상단이 바뀌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토글 그리드라고 해갖고 스페이스에 그리드가 나타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팟에 들어가면 사실은 공간이 작진 않아요. 작진 않는데 다 사용을 못 합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서 아마 6월이나 7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늘어나긴 할 건데, 현재는 저 토글 그리드로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공간까지만 내가 오브젝트들을 설치를 하고 방바닥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바꿀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자동 세이브가 아니거든요. 자동 세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꼭 3번 저 V 표시를 눌러야 됩니다. 되게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컨트롤 Z 언도 기능이 없어요. 되돌리기 기능이 써 있긴 한데 안 돼요, 잘.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제 저희가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V를 눌러서 그걸 저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X표시를 눌러갖고 다시 그냥 처음부터 하시는 게 그냥 저는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망가진 거를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복구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그렸던 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빨라갖고 그냥 만약에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저는 X키를 눌러갖고 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설치는 이제 저 망치 모양을 눌러갖고 여기에 있는 저 망치 모양을 눌러갖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위에서부터 이제 뭐 스티커부터 해갖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봐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크린은요 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스피커는 이제 음악을 틀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링크를 또 걸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토글 그리드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모는 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뭐가 네, 이렇게 쭉 그리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된 만큼 합장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올려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토글 그리드 뷰, 그리고 연필 이거는 이제 뭐 벽이나 바닥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건데 그냥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는 무조건 저 연필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저장, 4번은 취소. 네, 되돌리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다가 실수하면 li 취소한 다음에 그냥 바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빨라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연필 모양으로 새로운 공간을 그리면 항상 그 새로운 공간에는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름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공간 생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기존에 있는 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1번 방을 그대로 똑같이 선택을 저 안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간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꼭 무조건 공간을 분리할 필요는 없는데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벽이나 방바닥 이런 것들은 선택 후에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리는데 혹시 제가 이거를 키는 동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채팅이나 마이크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저는 일단 앱으로 들어왔는데 스팟 앱으로 들어왔는데 스팟 앱과 웹 모두 가능합니다. 앱과 웹 모두 가능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웹에서 제 공간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웹에서 제 공간을 들어가면은 뭐가 차이 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는 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리코드 스크린이라고 해갖고 이 화면을 자동적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이 화면을 다른 별도의 녹화 프로그램 없이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앱으로 들어가면은 웹으로 들어가면은 녹화는 할 수는 없고요. 녹화를 하시려면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링크 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크롬에서 링크를 걸 때는 크롬 브라우저의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노션이나 캔바나 이런 것들이 웹에서는 연결을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앱에서 할 경우에는 네,
앱은 스팟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오픈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웹은 끄고요. 웹은 끄고, 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줌도 키고 스팟도 키고 해갖고 뭔가 영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 혹은 화상 캠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띄우려면은 16기가보다는 32기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제가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하면서 계속, 네, 방 이름 설정하는 거 변경 가능하고요. 3D 아이템은 일단은 3D 아이템은 제작해서 넣을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는 지금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3D 에셋은 유료 버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본사랑 얘기를 해볼 건데, 나는 3D를 꼭 넣어야 된다, 3D 에셋을 제작해서 꼭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은 제가 그 대회 기간 동안만 그 공간이 3D 에셋을 추가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한번 본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간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하나 더 만드실 때, 만약에 여기 크리에이트 뉴 팀에서 만들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링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공간을 만드실 때는 여기 스페이스에서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갖고 만드셔야 되고요. 자, 제가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가장 작은 공간에서 확장을 시켜가면서 만드는 방법을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이게 이제 스팟에서 그나마 가장 작은 공간입니다. 가장 작은 공간이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공간을 더 확장을 시키거나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거나 혹은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여기 에디트 스페이스, 요 망치 모양, 이걸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브젝트 추가보다는 공간을 넓히고 줄이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로어 플랜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스크롤 다운, 스크롤 업을 통해 갖고 이제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 파티오 요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본 어떤 맵이든 내가 만약에 지우고 싶은 맵이 있다고 하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방법은 여기 선이나 아니면은 여기 꼭지점 있죠? 얘를 클릭을 하셔갖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자, 다시 취소했다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나는 여기 한 번에 지워야겠네 하고, 만약에 여기 이 공간을 삭제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어떤 선이 사실은 그 안까지 다 지워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삭제를 했을 때 여기는 잘 됐네요.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아예 전체가 다 지워져 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간이 완전히 이제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벽만 있고 바닥이 없다 보니까. 이 스팟도 혹시 게더타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팟 같은 경우도 바닥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하든 간에 바닥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워 갖고 삭제를 해도, 삭제를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저장해야지 하고 세이브를 눌러도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앳리스트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기존에 스팟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컨트롤 Z라는 되돌리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X를 눌러 갖고 X를 눌러 갖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냥 가장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 위주 말고 꼭지점 위주로, 꼭지점 위주로 삭제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삭제가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긴 딱 봐도 중간에 꼭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공간 제작할 때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럴 때도 얘를 이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도 불안하다. 나는 좀 뭔가 하다가 이제 우리 마치 옛날에 한글 사용하듯이 막 열심히 작업했는데 갑자기 작업한 거 날아가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중간 아직은 오토 세이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 주셔 갖고 세이브를 해 주셔 갖고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방을 추가하는 방법. 이제는 이제 삭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런 오브젝트를 제가 먼저 삭제를 할게요. 네. 오브젝트를 삭제를 먼저 하고 자, 이제 방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플로어 플랜에 들어가셔 갖고 역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토글 그리드 얘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어디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갖고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방을 일단은 한 2개만 그려 볼게요. 자, 드로우 월 얘를 눌러 갖고 이제 점을 찍어서 그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랑 제가 한 곳은 그냥 별도로 만들고요. 한 곳은 여기 홈이랑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삼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으로 만들면 일단 방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틈만 없으면 돼요. 틈만 없으면 방이 완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꼭 assign room을 눌러 주셔 갖고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홈으로 해 놨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아까 전에 요 공간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화하는 게 여기 방에서도 똑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공간을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create new room을 눌러 갖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기를 뭐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한글로 뭐 그냥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근데 한글로 적으시면은 여기 URL 슬러그라고 해갖고 저 방의 URL 주소가 자동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1번이나 2번이나 이거는 겹쳐도 상관없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방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첫 번째 아까 그 공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을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숫자로 하셔도 되고 알파벳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영어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아이고요. 다시 해볼게요. 네, 영어로 제작을 하면은 이렇게 영어가 같이 써지게 됩니다. 자, 여기 3개 일단 설정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이 지정이 됐고요. 제가 가보면은 이렇게 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벽이 있는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복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순간이동하듯이 이렇게 다니게 돼요. 순간이동하듯이. 중간에 이렇게 바닥이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요 바닥으로는. 바깥으로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여기다 이제 복도를 그려주면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자, 기존에 있는 요 방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연결을 시키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찍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두 면만 이곳과 연결만 되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얘를 그려서 이 정도까지 되니까 여기를 약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렇게 그리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ABC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공간이 완성은 됐습니다.
자, 공간은 완성이 됐는데 여기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벽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벽이 높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없애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플로어 플랜으로 들어가셔서 이 벽을 만약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애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만들어진 방에 그냥 중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이게 이제 벽의 두께고요. 여기는 이제 벽의 높이인데 둘 중에 하나만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바꿔주시면은 자 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네, 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벽을 그냥 아까처럼 뭐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살짝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ABC방에 있다가 홈으로 왔다 그러면은 네, 홈으로 들어왔다 ABC방으로 갔다 이거를 이 안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꼭지점을 그려갖고 꼭지점으로 이 동그라미로 해갖고 네, 점을 찍어갖고 그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얘를 뭐 이렇게 좀 촘촘히 찍으면은 동그라미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인데 자 오브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3D도 마찬가지지만 3D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에디트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제가 테이블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여러 개를 설치를 하는데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여러 개를 설치를 했고 여기다가 뭐 시도 놓고 여러 개를 놨는데 자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서 나는 두 줄로 해갖고 세로로 10줄을 깔 거야. 가로로 두 줄로 해서 10줄을 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세로에 있는 10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네,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그런 다음에 여기 그룹을 눌러주시면은 네, 그룹을 누르시면은 그룹화가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룹화 이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인스턴스를 누르시면은 얘가 이거를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상이 두 개니까 책상 두 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D 오브젝트나 혹은 책상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모니터를 올린다든지 그랬을 때 한 방에 너무 많은 오브젝트가 들어가거나 3D 에셋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우는 것도 좋지만은 지우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 거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3D 에셋들을 조금 친절하진 않지만 Shift 키를 눌러갖고 하나씩 클릭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룹화 시키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로 해갖고 묶어주면은 그게 100개짜리든 20개짜리든 그냥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느려진다거나 그러한 불편함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그 스파 크리에이터 경진대회는 뭐 들어갔는데 버벅인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스팟을 사용을 하실 때 만약에 저 방에 너무 많은 모니터나 이런 게 있다. 그래갖고 좀 느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시면은 네, 느려지거나 그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네. 이게 계속 제가 모니터를 양쪽을 보면서 하니까 새로 들어오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 고침되는 것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꼭 채팅창에 뭔가가 써져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갖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부스래. 이
방을 만드는데 그래도 좀 세로든 가로든 나는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보진 않지만 세로든 가로든 오와 열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더 예쁘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삐뚤어져 있으면 안 예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을 예 많이 다뤄보셨던 분,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다뤘다는 게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쪽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점을 누르면요. 이게 포지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포지션이라는 게 나오고요. 4 개마다 다 그 포지션이 다 달라요.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로 해 갖고 다르는데 얘를 이제 그 포지션 값을 가지고서 네, 동일한 숫자로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41과 41 갖고 똑같이 이제 맞추려고 하면은 그 반대편은 마이너스 41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네, 이런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일단은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을 했는데 여기 좀 공간의 색이나 그리고 벽 색깔도 마찬가지고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론트 월 매터리얼하고 백월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풀월 해갖고 이제 바닥 재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홈은 바닥과 벽이 있고 얘는 지금 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한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저기 바닥이나 벽을 세울 때는 아바타가 꼭 그쪽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꼭 거기로 움직이셔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게 옥스포드 여기가 좀 더 바로바로 나타나겠네요. 자, 프론트하고 백 이제 앞하고 뒤 벽에 이제 뭐 색깔이나 그리고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디폴트 그냥 회색으로 돼 있고 그냥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탁 표시가 되면 사실은 이게 앞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뒤일 수도 있고 앞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네. 사실은 보통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면을 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딱 표시가 되면 좋은데 어떤 방은 반대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직접 한번 해보셔서 프론트를 했는데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가 앞이구나. 그리고 백을 했는데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가 뒤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옥스포드 룸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아직 이걸 못 받아갖고 원래는 이제 브리거리 뭔지 칩이 뭔지 이거를 마치 우리 미용실 가면은 염색 색깔 보여주듯이 그렇게 쫙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지를 못해갖고 네, 받는 대로 제가 칩이 어떻게 생겼는지 콘크리트 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다 올려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기 옥스포드 얘를 글라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네. 그러면은 지금 프론트를 바꿨는데 이게 안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프론트는 이게 안쪽을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네, 백을 바꾸게 되면은 네, 백을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네. 만약에 바꿨는데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면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좀 움직이다 보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이제 바깥쪽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서 이제 매테리얼을 갖고서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다.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네,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색깔은 이 안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코드가 다 있잖아요. 색깔 코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색깔 코드를 아시거나 혹은 오늘은 다 설명을 못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갖고 내가 어디 사이트를 가봤는데 그 색깔이 너무 예뻤다 하면은 그 색깔 코드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갖고 색깔 코드만 알아오신 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색깔 코드는 원하시는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다양한 네, 재료들이 있고요. 재질들이 있고 이 중에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색깔을 이 안에서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토매틱 라이트하고 아웃사이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너블로 해놓으면은 여기가 네,
약간 이제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자, 지금 저기 밖에서 봤을 때 어두워졌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밝아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방이 색깔이 갈 때 올 때 변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예쁠 수도 있고, 무지개 색깔이면 더 예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만드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 오른쪽에도 나오지만 왼쪽에도 나옵니다. 왼쪽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 왼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지금 그리고 안 그리고 상관없이 이 전체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적용. 그래서 한 번에 바꾸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거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바꾼다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저기 동시에 적용이 되고 여기서 이걸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 변경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왼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 옥스포드 방이 이게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자기 그러니까 아바타보다는 좀 크면서 약간 우리가 어디 전시회나 아니면은 문을 들어갔을 때 거기 통과하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이거를 뭐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을 참고해서 다른 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방을 제가 한 벽 높이를 한 4 정도? 네, 4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4는 너무 크네요. 2로 해볼게요. 2 정도로 해보고요. 자, 2로 해보고, 자, 그냥 뭐 이쯤에 이제 여기 오브젝트들은 이쪽에서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딱 보면은 이게 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을 보면요. 이게 프레임이 있고요. 문이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만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더블 도어 프레임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요. 자,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여기를 이제 조금 이제 손을 봐주셔야 돼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자, 에디트 풀을 넣어갖고 벽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게 한 줄로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찍은 다음에 돈을 눌러갖고 세이브를 하면 일단 네. 방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꼭 저걸로 점을 찍는다고 해서 저걸 점 찍는 용도로 그러니까 벽을 세우는 용도지 저게 방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중간을 찍어 갖고 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바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문 같은 효과를 내고 싶으니까 이쪽 벽만 지우고 싶다 혹은 낮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누르셔갖고 얘만 누르셔갖고 얘를 이제 아까 2였으니까 2로 바꾸면 됩니다. 자, 2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제가 두께를 한 4로 해볼게요. 네, 4 정도로 해봤습니다. 4로 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여기 제가 실수한 게 프레임을 이 이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프레임을 먼저 설치를 해갖고 자 그런 다음에 프레임 아까 설치한 거 프레임이 지금 저기에 붙어버렸네요. 자 잠시만
얘를 다시 얘를 0으로 하고 프레임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 지우고 다시 얘를 4로 그런 다음에 분을 설치해서 더블 프레임을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네, 이렇게 조금 제가 그냥 급하게 하느라 비율을 맞추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집게와 높이를 사용을 해갖고 꼭 무슨 방문처럼 안 만들으셔도 다양하게 공간, 이렇게 통과하는 문의 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게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거를 좀 길게 하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어 프레임을 2개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고, 만약에 조금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디서 누군가 제작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럴 때 아파트 도면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3D 도면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구글에 치면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잘 표현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런 모든 곳이 다 똑같진 않지만은 어떤 공간은 이렇게 바깥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가 다 아니지만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 공간에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바깥 공간에도 좀, 뭐, 풍선이라든지, 이런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갖고 약간 야외 공간을 좀 조성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벤트 공간을 조성을 해갖고 나는 제출할 거다. 그런 분들은 저렇게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채팅이나 혹은 마이크를 키셔서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아, 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네요. 자, 네. 그러면은 일단 화면 공유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맞다. 참, 아까 전에 방 이름 바꾸는 거, 방 이름 바꾸는 거 참, 죄송해요. 방 이름 바꾸는 거 말씀드릴게요. 방 이름 바꾸는 거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방 이름 바꾸는 거는, 자, 에디트 들어갈 필요 없이요. 그냥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홈이 아닌데, 여기 ABC 방이었나? 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어 액션에서 에디트 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네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요 URL 슬러그 주소를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주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왕 더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턴온 스페셜 오디오 있잖아요. 이거를 켜주시면은 뭐냐면은 그 방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하고 스크린이나 그리고 사운드에 갔을 때도 가까이 있어야만 그게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꺼놓은 상태면은 그냥 중간에 아예 거리에 상관없이 그 방 안에서는 서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그 안에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TV 스크린에 연결된 카메라 영상을 표시하는 거. 잠시만요. 제가 일단 바닥에 글씨 살펴보는 거. 네, 넣을 수 있습니다. 넣는 방법은 사진,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제작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방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영상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레이트 로딩이라고 하나?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약에 많이 넣으면은 이게 동시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현재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팟 자체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느리게 재생을 하고 클릭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때 원래 속도로 재생이 되게끔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영상보다는 뭐 사진이나 이런 쪽 혹은 정 넣어야 될 것 같으시면은 일단 넣으셔도 돼요. 뭐 그렇게 뭐 정말 많이 넣어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방에 들어가니까 뭐 돌아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TV 스크린 연결 카메라 영상 가능합니다. 참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저희한테 주실 때 물론 이거 저희야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본사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잘 알지만은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공개를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 갖고 혹시라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망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 스페이스 퍼미션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디폴트로는 다 꺼져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켜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에디트 스페이스나 이런 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켜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랙션 그리고 뭐 스크린에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게스트가 못 만지게 하시려면은 이런 것들을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뉴얼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구글 공유 문서 창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팟 프로세스 구글 시트도 바로 편집이 가능해요. 혹은 이젠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웹 게시로 해갖고 넣거나 혹은 그냥 공유로 해갖고 넣으실 수 있고요. 매뉴얼 공유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찾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1세대 화상회의 툴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했고요. 네, 맞습니다. 바닥에 글씨나 화살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넣는 방법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넣어야겠죠.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여기 에디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로 해 갖고 여기다가 한 다음에 그 화살표 있는 이미지 그거를 가져다가 제가 지금 화살표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화살표라고 하면은 해주시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항상 여기에서 락을 해갖고 딴 사람이 얘를 움직이거나 혹은 뭐 그러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 핀은 뭐냐면은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핀을 안 해놓은 상태로 만약에 제가 다른 방에 가면은 얘가 안 보입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핀 설정까지 해놓으면은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다른 방에 가도 그게 보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오브젝트들이든 이미지든 영상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가 조금 이제 약간 느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 적은 숫자 갖고는 사실은 상관없는데 막 정말로 막 20개, 30개, 40개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로 이거를 그룹화 시켜 갖고 한 개의 오브젝트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들어갔는데 느려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방에서 좀 삭제해 주는 걸로 해주시면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 한 곳에 제가 원래 처음에 스팟을 소개할 때 조직 하나에 최대 250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스페이스가 데모 스페이스가 있고 쉐어 오피스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당 250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개가 있다. 250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10개가 있다. 250 곱하기 1000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곳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테스트 영상이 있어요. 테스트 영상이 있어서 근데 테스트 영상이 이렇게 홍보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화질이 떨어져 갖고 저희가 화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 갖고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가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네, 저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버벅이거나 끊기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여기 한 개당 250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곧 포털 기능이 생깁니다. 겟업타운 같이. 그러면은 포털 기능이 생기면은 거기를 딱 가면은 네, 데모 스페이스에서 어떤 포털이 있으면 거기서 갑자기 쉐어 오피스로 이동이 되고, 쉐어 오피스에서 다시 포털로 해갖고 데모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비록 지금 현재 그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네, 요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하고 크게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저기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메일을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이렇게 네, 뭐제 전화번호도 같이 네,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사용을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네,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번 이번 스팟을 통해서 갖고 새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다가 본인의 사무실, 교실, 그리고 이벤트 장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